전화 잘못 걸었소. 다시는 전화하지 마시오. 그러고 전화를 끊는 민유성이다. 지훈은 씩 웃으며 다시 받을 때까지 전화를 걸었다. 저격용총에 달린 망원 렌즈로 민유성의 방을 보면서 지훈은 일단 힘을 보여주고 시작하기로 결정한다. 민 부회장이 이번에는 받지도 않고 전화를 끊는 순간 지훈은 방아쇠를 당겼다. 총에는 소음기가 부착돼 있어 큰 소리는 나지 않는다. 지훈이 쏜 총알은 민유성 부회장이 앉아있는 책상 위 모니터 액정을 정확히 맞췄다. 민유성은 크게 놀라 쓰러져 머리를 들지 못했다. 이게 뭐지? 저격? 저격인가? 한국 땅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아니, 나를 죽이려는 자가 있다니. 상황 파악이 안 돼 아무런 대응도 할 수 없었다. 그때 다시 전화가 걸려왔다. 민유성은 함부로 전화를 받을 수 없었다. 왠지 이걸 받으면 자신의 모든 것이 끝날 것만 같은 불길함이 온몸을 덮친다. 이번에는 모니터 앞 서브 휴대폰이 총에 맞아 산산조각이 났다. 민유성은 본능적으로 느낌이 왔다. 다음은 나다. 여보세요. 민유성 씨. 이 전화가 끊어지는 순간 당신은 죽습니다. 알겠어. 지훈은 의도적으로 거칠게 말했다. 네. 알겠소. 한 번만 얘기할 테니 잘 들어라. 강지훈 사장은 우리 조직의 사람이다. 그리고 송세라라는 여자를 우리 보스가 맘에 들어 하신다. 무슨 뜻인지 알겠지? 네? 무슨 말인지. 크크크 민유성. 결국 죽음을 자초하는군. 민유성은 사력을 다해 머리를 굴려 생각을 했다. 누군지 모르지만 엄청난 실력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나를 죽일 의도는 없다. 여기서 약하게 나가면 평생 시키는 대로 살아야 한다. 내가 그럴 순 없지. 지금까지 목숨 위협받아온 적이 어디 한두 번이던가? 아니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며 책상 밑에 벨을 누르는 민유성. 곧이어 검은 양복을 입은 두 명의 남자가 방으로 뛰어들어온다. 이미 방 안에 물건 깨지는 소리를 듣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던 그들이었다. 그들은 군대에서 사용하는 것과 비슷한 테러 방지 방패를 들고 들어와 민유성을 몸으로 막고 밖으로 데려가려고 했다. 부회장님 저희 뒤로 오십시오. 이 저격용 라이플을 보아하니 탄두를 뺀 대인용입니다. 이 정도 방패면 안전하니 밖으로 나가 안전통로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민유성이 머리를 끄덕이고는 보디가드들의 뒤로 돌아 밖으로 나가려 하는 그때였다. 지훈이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준비한 또 한 자루의 대물 저격용 라이플이었다. 탄두를 좀 빼서 실제 전장에 쓰이는 것보다는 약했지만 장갑차도 파괴하는 파워의 총이다. 벽돌로 만들어진 육중한 벽을 뚫고 그대로 보디가드들의 방패에 꽂혔다. 직접적으로 총에 맞지는 않았지만 피탄의 충격으로 모두가 쓰러진 그 순간 민유성이 경호원들을 밟고 밀치며 안간힘을 써서 밖으로 기어나가려 한다. 그래. 너 같은 놈들은 항상 이런 식이지. 결국 자기가 아파봐야 말을 듣는다니까. 지훈은 다시 대인 저격용 라이플을 조준하여 민유성의 허벅지를 향해 방아쇠를 당겼다. 민유성이 다리를 잡고 대굴대굴 구르면서 비명을 질렀다. 정면의 산 쪽이다. 모두 무장하고 출발. 회사가 일촉즉발의 경제 위기를 겪고 있다던 대한건설그룹. 돈이 없어 퇴직금도 겨우 나간다는 그 회사 수장의 집에 경호원만 10명이 넘는다. 민유성이 기절할 것 같은 정신을 가다듬고 겨우 전화를 받는다. 여보세요. 다행이군. 이번에는 머리를 겨누고 있었는데 말이야. 그러고 지훈은 일부러 레이저 스코프를 민유성의 머리에 대고 겨냥했다. 영화에서나 본 듯한 녹색의 포인터가 머리를 이곳저곳 훑자. 민유성은 공포에 놀라 어쩔 줄을 몰라 했다. 민유성 씨, 내가 아까 뭐라 했지? 말해라. 토시 하나 틀리는데 한 발씩이다. 그리고 당신 부하들이 지금 출발하려고 하는데 집 밖으로 나오는 순간 당신 반대쪽 다리도 불구가 될 거야. 그러자 민유성이 얼른 크게 소리쳐 부하들을 집 안으로 불러들인다. 강지훈 사장이 조직의 일원이란 거. 그리고 송세라를 그쪽 사장님께서 맘에 들어 한다고 하하셨소. 지훈이 음산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다. 내가 여기 다시 오게 되는 날, 그때는 전화 없이 바로 마무리하겠다.
알아들었지? 네, 네, 네네 알아들었소. 그리고 혹여 노파심에서 말이야. 지훈은 민유성의 그동안의 비리 내용들, 그리고 관련 증거 자료들을 이야기했다. 민유성은 그 내용들을 들으며 이 내용이 세간에 알려지면 자신은 끝이란 것을 잘 알게 되었다. 굳이 저격이 아니더라도 말이다. 알았소. 알았으니 이제 그만 병원에 가야 할 듯하오. 끊어도 되겠소. 자기 몸은 귀한가 보군. 몸조리 잘하라고 민유성 씨. 지훈은 전화를 끊고 장비를 다시 챙겨 뒷길로 돌아 내려왔다. 혹시나 하여 CCTV 등이 없는 길로만 돌아왔고 현재 지훈의 차는 김찬이 몰고 경기 남부 쪽으로 드라이브 중이다. 지훈은 민유성의 일을 마무리한 뒤 홀가분한 마음으로 회사로 돌아왔다. 다음날 지훈은 민유성 부회장이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세라와 함께 찾아간다. 세라는 처음 민유성에게 간다는 말을 듣고 크게 긴장했다. 그러나 지훈이 대강의 사정을 이야기해줬고 딸을 지키기 위해서는 언제고 한 번은 스스로의 강함을 보여야 한다는 말에 결심을 굳혔다. 지훈과 세라가 병실 안으로 들어오자 휴식을 취하고 있던 민유성이 크게 놀란다. 그 모습을 본 경호원들이 둘을 제지했지만 그럼 이대로 돌아가서 보고하겠다는 지훈의 말에 민유성은 경호원들을 밖으로 내보냈다. 셋만이 병실에 남게 되자 지훈이 말한다. 우리 보스가 힘을 쓰신 모양이군요. 민유성이 지훈을 매섭게 노려본다. 에이 그러지 마세요. 저 같은 말단이 뭐 알겠습니까? 저도 아침에 전화가 와서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라니까요. 어디 많이 다치셨어요? 민유성은 아픔과 분노가 치밀었지만 생각 없이 본능적으로 행동했다가는 이번에는 진짜 죽을 수도 있다는 어제의 공포를 잊지 못했다. 세라, 저것도 결국 나를 배신했구나. 진작에 처리했어야 하는 것을. 크게 한숨을 내쉬며 민유성이 지훈에게 말한다. 그래, 나한테 원하는 것이 뭔가? 이번에 저희 보스께서 많이 화가 나셨더라고요. 저를 이용해서 더티한 계획을 세웠잖아요. 그리고 세라 씨한테도 그 오랜 기간 동안 추잡스런 짓이나 시키고 애도 협박했다면서요. 이건 뭐 완전 인간 쓰레기라고. 아니요. 제가 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실 그냥 스윽해 버리자는 게 윌선의 의견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그 말에 민유성은 다시 움찔하며 총에 맞은 다리가 아파온다. 그래서? 대한중공업에서 받은 아프리카 원유 시추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어차피 애물단지 되었는데 그거 우리가 사겠습니다. 모두 완공 후 취소된 거라서 어차피 가지고 있어봐야 손해만 날 테니까요. 자, 서류는 여기 있고요. 대략 대한중공업에서 원가 기준으로 1천억 원 정도 손해봤는데 저희가 1천억 원에 사겠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손해는 안 볼 거예요. 부회장님이 빼돌리려 했던 금액은 포기해야 하겠지만 민유성이 서류를 살펴보니 아쉽긴 해도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은 조건이다. 이상하군. 지금 상황으로 보면 그냥 달라고 해도 어찌할 수 없을 텐데. 부회장님. 우리가 부회장님 같이 어치한 스타일인 줄 아시는군요. 비즈니스는 비즈니스. 그리고 응징은 응징. 크게 한숨을 쉰 민유성은 서류와 지훈을 번갈아 보더니 결국 사인을 해서 돌려준다. 자네가 벌려놓은 대한그룹 창업센터건은 어찌할 텐가? 그건 이것과 별개니까요. 괜찮으시다면 제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전에 계약서 쓴 조건대로요. 우리는 일 하나는 철저하니까요. 좋네. 그럼 그렇게 하지. 그리고 세라가 지훈의 앞으로 나와 말한다. 이번엔 제 차례군요. 부회장님. 너,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나를. 민유성의 그 말에 세라가 눈을 파르르 떨며 분노한다. 호호. 잘해줬지. 내 딸의 목숨을 인질로 나를 힘있는 놈들 호텔방에 던져놓고 세상에 온갖 더러운 일은 다 시킨 게 바로 민유성 씨 당신 아니던가요? 잘해줬다고요? 짐승 다리를 부러뜨려 놓고 치료해주면 고맙다고 하던가요? 그럼 지금 당신 다리 치료비를 우리가 내면 잘해주는 게 되겠네요. 그래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내 너를. 민유성이 세라에게 두고 보자는 식으로 말하자 이를 보고 있던 지훈이 어딘가로 전화를 건다. 아직 정신을 못 차렸네요. 여보세요. 네 접니다. 보스에게 보고해주세요. 민유성 씨가 보스에게 원한을 품고 있다고 말이죠. 그러자 스피커폰으로 연결된 전화기 건너편에서 차갑고 감정 없는 목소리가 들려온다. 케비노가 인공지능으로 만든 AI의 목소리였다. 알았다.
그자는 오늘 저녁에 처리하겠다. 알았어. 알았다고. 내가 잘못했네. 제발, 제발 좀 봐주게. 지훈이 말없이 전화를 끊은 뒤 민유성에게 말한다. 한 번 더 겁없는 소리를 짓거리면 더 이상 당신과 말을 하지 않겠소. 그리고 지난 10여 년간 송세라 씨를 이용해 먹었으니 당신은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우리와의 계약과는 별개로 말이지. 세라 씨가 대한건설과 지난 10여 년간 당신에게 벌어준 돈이 순이익으로 대략 3천억 원 수준. 그 10%를 송세라 씨 해외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라는 보스의 명령이시다. 계좌번호는 이거다. 그런 큰 돈은 지금 없다. 아무리 나라도 한계가 있는 법이야. 나는 분명히 전했다. 하든지 말든지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할 문제겠지. 자, 그럼 수고하시고요. 우리는 가보겠소. 세라는 허탈해하는 민유성을 한 번 더 매섭게 노려보고는 지훈과 함께 병원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곧장 지훈이 마련한 세라의 안전가옥 근처로 왔다. 안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차에 타면서 긴장이 풀린 세라의 얼굴이 온통 땀으로 뒤덮여 있다. 지훈이 손수건을 꺼내 세라에게 건넸다. 자, 세라 씨 앞으로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당신은 자유입니다. 세라는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를 모를 정도였다. 10여 년 이상 자신과 딸의 인생을 올가맨 지옥 같은 쇠사슬이 하루 만에 해결된 것이었다. 이럴 수도 있단 말인가. 이렇게 간단하게. 새삼 이 강지훈이라는 사람의 강함과 배려를 동시에 느낄 수 있었다. 이제 저는 자유라고 했죠? 응, 물론이지. 손수건을 지훈에게 돌려주던 그녀가 돌연 지훈에게 온몸으로 안겨온다. 그럼 이제부터 자유를 만끽해 보려고요. 지훈을 바라보는 세라의 얼굴이 아름답고 위험하기 그지없다. 회사로 돌아온 지훈은 이제 벌려놓은 일들을 일단 마무리하기로 결정했다. 자, 큰 거는 대강 마무리했으니 나머지 자잘한 것들을 처리해볼까. 대표이사실 입구 부근에 김찬과 그의 직속 부하들이 도열해 있다. 지훈의 명령으로 연출시킨 일종의 액션인데 지금부터 만날 사람들과 먼 이후의 업무 진행 시 힘의 차이를 어느 정도 보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판단에서였다. 특히 지금 만나는 사람은 좋은 대접을 해줄 가치가 없다는 생각이 컸기 때문이다. 지훈의 호출에 맨 먼저 들어온 사람은 코인 뱅크팀을 진행하는 장우석 대리, 오민식 2명이었다. 지훈이 물었다. 장우석 대리, 현재 진행 상황을 알고 있나요? 네? 글쎄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그냥 계속 저희 창업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훈이 약간은 가소롭다는 듯이 씩 웃으며 말을 이었다. 최근에 같이 하시는 분에게는 연락이 되던가요? 네. 케비노는 저희와 같이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호. 그래요? 그 얘기가 아닌데. 그럼 지금 연락 한번 해보시죠. 저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그분이 연락이 잘 안 돼서요. 사장님과의 미팅 후에 연락되는 대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훈이 장우석을 살짝 노려보며 말한다. 장우석 대리, 어쩌면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하고 대답하세요. 저한테 뭔가 말할 내용은 없나요? 장우석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듯이 옆자리에 오민식을 한번 보고는 대답한다. 사장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상당히 바쁜 상황이어서 계속 이런 말씀만 하실 거면 이만 들어가.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마무리를 지읍시다. 같이 하시는 분에게 연락하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스피커폰으로. 장우석이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태도로 전화기를 쥐고 일어서려 한다. 아까부터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정말로. 그때 김찬이 장우석 뒤에서 그를 주저앉히며 그의 귀에 대고 말한다. 사장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주위의 위압적인 상황에 장우석은 어쩔 수 없이 케빈 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런데 전화를 받지 않자 오히려 안심한 듯한 모습의 장우석이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보고 지훈이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강 사장. 왜 전화했는데? 지금 사람들과 같이 있습니다. 조금 전 같이 팀 만든 장우석 씨한테 연락이 왔나요? 저번에 말한 그거 말했던 거구만. 그 친구하고는 안 한다고 얘기했는데 내가 그 사람이랑 할 이유가 있나. 저번에 강 사장한테 말한 대로 진행하고 있으니 걱정 말고 당신 일이나 잘해. 할 말만 하고 끊어버리는 케비노다.
지훈이 얼굴이 창백해진 장우석에게 말한다. 나를 속였군. 장대리. 아, 아니. 저는. 그리고 내 말을 제대로 들었어야지. 내가 분명 같이 일하는 사람에게 연락하라고 하지 않았었나? 네. 네. 그래서 케빈 오에게 전화를. 지훈이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냐는 듯 팔짱을 끼고 웃으며 말한다. 같이 일하는 사람이 케빈 오가 아니잖아. 무슨. 아니? 어, 어떻게. 알았냐는 말까지는 차마 나오지 않는 호석이다. 당신의 보스 민유성 부회장에게 전화 걸어. 지금 당장. 너는 회사를 기만하고 나를 속였고 케비노와 오민식 사원까지 이용하려 한 악질이기에 지금부터 그에 합당하게 대접해주겠다. 어서 전화 걸어. 그러나 장우석이 계속 망설이며 우물쭈물하자 김찬의 부하 2명이 호석의 곁으로 와 바닥에 무릎을 꿇리고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둔다. 그리고 그 상태로 전화를 대신 걸었다. 전화를 받지 않는다. 지훈은 눈짓으로 받을 때까지 연락하라는 사인을 보냈다. 그러자 대여섯 번 만에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상대가 전화를 받는다. 왜 자꾸 전화질이야. 당분간 연락하지 말랬잖아. 어이구 부회장님. 저 강지훈입니다. 몸조리는 잘하고 계시지요? 뭐? 이런. 이 멍청한 장우석이. 몸도 안 좋으실 테니 용건만 짧게 하시지요. 이 친구들을 어떻게 할까요? 몰라. 나는 모르는 일이니 자네가 알아서 하게. 짧은 답변 후 끊어진 전화기. 장우석은 이제 자신의 커리어가 끝났음을 깨달았다. 자신에게 절대적인 민부회장마저 저 강지훈 사장을 어려워하고 있는 것이다. 예전 취임식에서 전체 임원의 대부분을 그 자리에서 해고시켜버린 강지훈 사장. 자신 따위는 일도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지훈이 비서에게서 서류를 하나 받아 읽는다. 연차도 짧은데 안 좋은 건 빨리도 배우셨구만. 회사 전산 시스템 용역 발주에서 특정 업체를 밀어주셨군요. 그 해당 업체는 현재 타 회사로 교체 업무 진행 중입니다. 대가로 받은 금액 전부 회사 계좌로 반납하시고요. 당신은 지금 이 시간부로 해고입니다. 이대로 조용히 나가시면 형사 고소는 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당신이 회사에 끼친 금전적 손실에 더해 대한건설의 대외 이미지 실추와 신뢰 상실 등의 사유로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건으로 회사에 소송을 걸 경우 법무팀에서 보유하고 있는 당신의 비위 행위로 민 형사상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당신의 앞으로의 커리어와 경제적 행위도 케비노와 우리 회사가 항상 지켜보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대가성 뇌물로 받은 1억 원은 금일 내로 반납하도록 하고 알아들었으면 이만 꺼져. 장우석이 고개를 푹 숙이고 나가자 이 상황을 옆에서 계속 보고 있던 오민식 사원이 놀라 말한다. 사장님.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하하. 오민식 씨. 지금 이 내용들을 누가 밝혀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의 형 케빈 오입니다. 아마도 샅샅이 뒤져봤을 겁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만약 비위 행위가 있다면 동생이라고 넘어가 주는 사람이 아니란 거 잘 아시지요? 네. 잘 알고 있죠. 형은. 케빈 오는 충분히 그럴 사람입니다. 하지만 오민식 씨 같이 일하는 사람의 이러한 행위를 전혀 몰랐다는 것이 그렇게 좋은 일만은 아닙니다. 이를 제대로 파악했고 능동적인 주도권을 쥐고 있었다면 응당 알고 있었어야 할 내용들이니까요. 네? 네. 맞습니다. 오민식은 땀을 뻘뻘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어쨌든 사원급이고 회사 입사 뒤부터 저 사람이 사수 같은 느낌이었을 테니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합니다. 지금까지의 일은 불문에 붙이고 이후로는 케비노와 함께 기존의 코인뱅크 일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형이 계속한다고 하던가요? 며칠 전에 봤을 때는 갈등하는 것 같던데요? 지훈이 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묘한 웃음으로 안심시킨 듯 대답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케빈 오에게 물어보시고요. 나머지 내용은 이전과 같이 하되 책임자가 케빈 오로 바뀐 것뿐이니 이후로는 케빈 오와 창업센터 사이에서 일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케빈 오는 대외 활동을 하기에는 어려울 테니 말이죠. 네. 사장님 감사합니다. 오민식이 나가자 잠시 뒤 이번에는 장규석 노조위원장이 들어온다. 장규석 위원장님? 아니 이제 장 이사님이시던가요?
이사님은 저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지훈의 말에 장규석이 크게 숨을 내쉬고는 말한다. 후, 이 상황에 무엇을 숨기겠습니까? 강지훈 사장님이 취임해 오시기 바로 전 민유성 부회장이 개인적으로 보자고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해고 인원들의 처우 조건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나갔는데 뜻밖에도 엔지니어링 팀은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고 하더군요. 물론 우리는 현장직이니까 우리가 빠지면 회사가 아쉬운 부분이 있었겠지만 현장직이라고 모든 인원이 필수직은 아닙니다. 최악의 경우 우리도 100여 명 정도는 각오를 했었지요. 지훈은 김찬과 케비노를 통해 이미 파악하고 있던 내용이었지만 그에게 직접 듣고 싶은 마음에 계속하라는 사인을 보낸다. 그런데 갑자기 예전에 제가 제출했던 사업 아이디어에 자금과 지원을 해주겠다는 제의를 해왔습니다. 이 사업은 상당히 비전과 전망이 좋은 내용이 확실합니다. 민유성 부회장이 지금 어떤 안 좋은 상황에 처한 듯한데 이 사업은 그런 정치적인 이야기들과는 전혀 다른 순수 사업입니다. 이 점만은 분명히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이번에 강지훈 사장님이 제안하신 회사 지원이 없었어도 어차피 저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이미 회사에도 많이 찍혔고 나이상으로도 후배들에게 길을 터줘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비록 제가 무식한 놈이지만 오너에게 이런 제안을 받았을 때는 그 결과를 떠나 이제 그 회사에는 있을 수 없다는 것 정도는 잘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두 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민 부회장에게 협조함으로써 제 팀과 엔지니어링 팀의 퇴직은 없었습니다.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다시 같은 제안이 온다고 해도 저는 했을 겁니다. 그리고 송세라 씨는 진짜 인물입니다. 정치권 로비스트나 하면서 살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이 영업과 마케팅을 맡고 제가 엔지니어링을 맡으면 가능성이 높다고 확신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더 이상 없습니다. 말씀하시면 회사의 처분대로 오늘이라도 이 회사를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지훈이 싱긋 웃으며 장규석에게 말한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군요. 장 위원장에게는, 아니 장 이사님께는 원래의 계획대로 잘 진행해 주십사는 내용을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 오늘 모신 겁니다. 다른 직원들 구조조정을 막기 위해 민 부회장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수십여 년을 함께 해온 동료들과 언제 다시 떠날지 모르는 뜨내기 젊은 사장. 누구를 더 위해야 하는지는 오래 생각할 필요가 없는 문제겠지요. 장규석은 딱히 할 말이 없어 목이 타는 듯 눈앞에 물을 벌컥벌컥 마신다. 그리고 제 사촌동생이 저지른 비위 행위도 제가 같이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하하, 무슨 말씀이십니까? 친동생도 아니고 사촌동생의 비리를. 그리고 장 이사님은 그 일로 뭐 하나 받은 게 없는데 왜 책임을 지려 하십니까?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역적모의를 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연좌제 같은 건 없습니다. 딱히 잘못한 것은 없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로 찝찝한 마음의 장규석이었다. 그럼 왜 저를 부르신 것인지. 그러자 지훈은 금고에서 서류를 꺼내어 장규석 앞에 펼쳐 보이며 말했다. 계획이 약간 변했습니다. 관련된 아이템과 투자 금액도 변해서 여러 가지 확인차 모셨습니다. 일단 기존의 장비 판매와 렌탈 외에 이 회사 리피트 사업을 하나 더 진행합니다. 그리고 최초 몇백억 수준의 투자금에서 초기 투자금 2천억 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되어 진행 예정입니다. 네, 초기 투자금 2천억 원이요? 장규석이 놀라 지훈에게 되물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가되는 사업은 원유와 2차 전지 원료를 생산 및 컨설팅하는 복합 에너지 사업이 될 것입니다.